자, 저희가 지난주부터 주중 조사를 합니다. 예. 앞으로 조기 대선이 있다면 쭉 이어갈 텐데 박시영 대표 이택스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주말 조사하고 주중 조사 다 하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만약에 대선이 있다면 네, ARS 조사 있지 않습니까? 예. 매주 하는 거. 예. 저희가 해보려고요? 보통 1,000명 단위씩 하잖아요. 예. 10,000명 단위씩 해볼까 합니다. 왜 이렇게 오늘 힘이 없으십니까? 예? 아니면 그 별일 아닌 듯이 툭툭 던지는 거예요. 지난번 총선 때 해듯이 예, 하셨듯이. 압도적으로 그냥 예. 물량으로. 예. 예. 저희가 뭐 잘하는 게 뭐 있어? 그냥 물량으로 때려 부으려고요. 10,000명 조사하면 표지 오차가 95% 신뢰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1%뭐 그 정도 될 겁니다. 최소 10,000명이고요. 네. 예. 15,000 이상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뭐 서울 5,000명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15,000명을 매주 하려고 합니다. 좀 상세하게 이제 네. 광역 단위로도 볼 수 있고 어떤 지역은 뭐 구 단위로도 볼 수 있는. 예, 15,000명 매주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전화 면접 조사로는 쉽지 않을 텐데 면접원들을 확보하기. 자동응답 자동응답 자동응답. ARS 요구하고 전화 면접도 매주 예. 한 4,000명, 5,000명 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예, 매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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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가 떠오르군요. 돈이 얼마 들어갈지 숫자가 머릿속에 딱 떠오릅니다. 그냥 저희가 그동안 그 회원들이 모아주신 거 다 예. 때려박으려고 합니다. 예. 대선이 중요하죠. 그냥 다 때려박고 예. 망하려고요 또. 네. 한 번이 아니고 매주 그냥 예. 폭탄을 매주 던지려고요. 예. 이번 주도 여론조사 꽃 보면 예. 보수층들이 더 응답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27.1% 응답 비중이 나왔고요. 진보는 23.7에 불과해요. 저희가 해보니까 주중에 하면 조금 더 보수가 더 잡힙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주말에 하면 조금 아무래도 직장인들 더 잡혀서 그런지 네. 한 과거 데이터를 보면 한 3, 4%, 한 4, 5%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주중과 주말이. 예. 그러니까 주중이어서 보수가 좀 더 잡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 예. 근데 여하간 요즘에는 계속 보수가 더 높게 잡힙니다. 잡힙니다. 예, 계속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계시어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대선 관련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정당 지지도는 지난 주말보다는 조금 좁혀졌는데 예. 큰 차이 없이 11%포인트 차이입니다. 예, 47대 36. 근데 저희가 아까 이제 주중 조사하고 주말 조사 사이를 말해서 네.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큰 변화가 없고 저희가 이제 1대1 대결 한번 쫙 돌려봤습니다. 네. 1대1 대결. 자, 다음 두 인물이 차기 대통령 대선에서 붙는다면 그 유명한 김문수 네. 저희가 붙여봤습니다. 22. 예. 이재명, 김문수. 예. 저희 조사로는 보수가 더 많이 표집됐는데 예. 더블 스코어예요. 예. 예, 더블 스코어하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확실히 20, 30대 남성층이 약간 보수화돼 있다고 하는데 이 조사에서는 20, 30대 남성층에서 김문수가 소구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잘 조사가 모르잖아요. 됐고요. 예,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요. 잘 몰라가지고 원래 20대 남성에서 네, 이 1위를 해야 네, 보수 진영에서는 그렇죠.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지금 없다. 아직은 없다. 없다. 이렇게 드러났고 무엇보다 두 분 다 경기지사를 지냈는데 예. 경기 인천에서 이재명 50.8, 김문수는 19.5로 경기 인천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특히 더 압도하고 있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더 벌어집니다. 더 벌어집니다. 민주당이 더 의향이 높습니다. 적극 투표 의지가 높아서 네. 53대 22로 더 벌어집니다. 표집은 보수가 더 많이 냈는데 투표 의향은 민주당이 더 높습니다. 네, 자동응답 방식 며칠 전에 리서치 뷰한 거랑 비교하면 리서치 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52.6% 나왔고요. 김문수 후보가 35.5% 나왔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그보다는 한 6% 포인트 그리고 네. 김문수 장관은 한 10% 포인트 이상 적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이제 지지 후보 없다 혹은 잘 모르겠다로 지금 그쵸. 빠져 있는데 직접 물어보니까 밝히지 않은 겁니다. 예, 약간 그렇죠. 샤이한 표심이 확실히 보수 양쪽 모두 쪽에 있어요. 있어요. 근데 보수 쪽이 조금 더 크게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게 55.8밖에 안 나왔거든요. 29.5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숨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탐탁하지 않는 분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에 한 30% 존재하지만 결국은 1대1 대결하면 그분들의 상당수는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가거나 일부는 뭐 투표 안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죠. 자, 그리고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대 이재명 경쟁력이 가장 높을 것이다. 네. 그것까지 표를 모아서 이런 분석들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동안 있었는데 이렇게 나왔었죠. 저희가 그래서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쭉 넣어봤더니 네.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도토리 기쟁입니다. 완전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 오세훈 봅시다. 오세훈, 김문수보다 살짝 높은데 이재명도 살짝 높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오세훈 후보는 특이한 게 서울시장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서울에서 지지율이 24, 이재명 42.5 이렇게 나왔는데 이 24는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26.4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에게 오세훈 시장 인기가 별로 없다. 음. 이것을 드러내는 지표가 아닌가 근데 싶습니다. 비슷비슷해요. 김문수, 홍준표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별 차이가 없고 자 바로 이어서 그 홍준표까지 보죠. 뭐 비슷비슷합니다. 네, 셋 모두 다 이재명 대표가 더블 스코어로 압도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더블 스코어로 압도하고 있고 차이가 있다면 한동훈 전 대표를 넣었을 때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많이 떨어집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38%만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고요. 55.6%는 잘 모르겠다라고 판단 물론- 유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단일 후보가 된다면 여기도 결집을 하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결집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2030 남성에서 인기가 없고 60대, 70대에서도 다른 후배에 비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는 아니죠.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등장한 것은 본인이 적어도 4명 안에는 들어가고 네. 지난번 기준으로 하자면 4명 안에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오세훈, 홍준표는 명태균 이슈로 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일각에서 국민의힘 사이드에서는 비명태균 연대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지고 아마 김문수하고 자기가 마지막 대결하지 않나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닐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그쪽 사이드에서는 예. 오세훈 시장은 근데 계속 빨리 나와가지고 빨리 검찰이 결론 내라고 했던 이유가 저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가지고 예. 이렇게 주자로 뛰기 시작하면 검찰이 예. 한동훈 쪽으로 쏠려가지고 그렇죠. 자기를 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뭐 같아요. 지금 계속 보도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홍준표, 오세훈 두 분과 관련된 부정적인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기대할 만하죠.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아무튼 아까 소개드렸습니다만 앞서 새 후보는 50% 넘는 지지를 받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근데 한동훈 전 대표만 38%밖에 지지를 못 받는다는 점. 맞습니다. 이게 과거에 이제 유승민 전 대표하고 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배신자론 네네. 이른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경선 룰을 생각하면 그게 바뀌지 않는 한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로 선출되기에는 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할수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 사이에 예. 어쨌든 명태균 이슈로 예.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어떻게 타격을 입을지도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표를 유심히 보면요. 60, 7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김문수, 오세훈이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한동훈은 60, 7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세입니다. 자,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저희가 이제 정권 교체 연장이냐 물어보면 더블 스코어 나온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30대 60, 35대 65 그 사이에 다 있다고. 예.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요 비율 정도 30%대 60% 사이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네. 저희 조사는 계속해서 이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사들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저희 조사는. 왜 저희만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 유권자들은 여론조사 꽃 전화 오면은 이제 샤이할 수가 없죠. 그냥 솔직한 응답들을 계속 일관되게 나타내고 있을 거고요. 근데 보수가 더 표집되거든요. 네. 그러면 진보가 더 왕창 표집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저희는 보수가 더 표집 맞죠. 저는 뭐 실사를 굉장히 충실히 하고 있는 실사 굉장히 충실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지난 대선 때 누구 찍었는지 만약에 물어보면 이재명 대표를 찍었다는 분들이 윤석열 당시 후보를 찍었다는 분들보다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를 해보면 이거보다는 조금 격차가 줄어드는 대선 결과 나올 수 이게 있어요. 이제 샤이가 있으니까 계엄 네. 때문에 그건 감안하고 보긴 봐야 될 거라고. 원래 이제 지난 대선에 누구를 찍었냐 이렇게 평상시에 물어보면 된 사람들 쪽으로 더 몰려갑니다. 원래는 원래는 그렇죠. 진 사람이 숨는데 이제 계엄 탄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응답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많이 솔직하게 달라져 응답하지 있습니다.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달라져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요즘 윤석열 지지율 50% 육박하는 조사들이 있거든요. 그건 좀 택도 없는 거기 조사. 보면은 보수 진보 표집이 보수 300명이면 진보 그러니까 보수 진보 300명이면 보수 600명이에요. 그건 뭐 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표집인데 예, 어제 그제인가요? 그 존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사한 그 데이터를 보면 예. 이념 성향으로 깜짝 놀랐는데요. 2,000명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보수가 681명 잡혔고 진보가 364명. 이런 거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좀 특이한 조사가 예, 있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지지율 50% 육박한다든가 아니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 더불어민주당을 뭐 10% 이상 상회한다든가 아니면 정권 교체, 정권 유지 비율이 비슷비슷하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조사에서. 탄핵이 있었던 2017년 때 정치 지형이 범보수 범진보로 하면 범진보가 60, 범보수가 41 나왔거든요. 탄핵 때. 탄핵. 지난 2017년. 왜냐하면 안철수 표의 절반 이상은 범진보표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호남 쪽에서 문재인을 그 좀 싫어했지만 진보 성향의 표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은 그럼 다르냐? 이번 또한 저는 범진보 60, 범민주 성향이 그다음에 범보수 범국민 성향 국민의힘 성향이 40, 6대 4에서 출발은 할 거다. 파면이 되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냐 진보냐 이 응답이 주관적인 응답이기 때문에 앞서 문항이 어떤 문항이냐.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아니라 지지도를 물으면 당연히 국정수행 평가보다 높게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문항 이념 성향도 뒤에 있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조원 CNI가 이번에 조사한 이재명 대 뭐 개인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후보라고 물어보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항 설계와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의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착시 현상을 나타낼 수 이재명 이렇게 물으려면 민주당 후보 대 국민의힘 후보 이렇게 네, 물어야죠. 그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민주당 후보 이재명 대 국민의힘 후보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 더 높게 나온다는 거 저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도 그건 아까 이제 그 네네. 주관적 이념상이 너무 치우쳐서 나타나서 그리고 6대 3으로 표집되는 경우는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6대 더블스까지. 진보 보수가 더블 스코어로 표집되는 전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요새 잘 이해할 수 없는 결과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수록 여론조사 꽃을 보셔야 합니다. 여하튼 계속 확인되는 건 이재명 대표의 이제 40% 중반에서 많게는 50% 초반 나오는 그 박스권 높은 박스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박스권. 이제 정권 교체냐 뭐 이 연장이냐는 어느 조사든 교체가 정권 높죠. 교체가 예. 50% 이상 나오는 아무리 많이 표집돼도 정권 교체가 더 높아요. 예. 그 얘기는 중도층들이 민주당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여론조사는 참고하시고 저희 글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여하튼 계속 저희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지금 정권 교체 가능성이 여전히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한데 늘 긴장하고 다른 조사 기관들의 전화가 와도 열심히 응답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 꽃만 응답을 하시면 리얼미터 열심히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리얼미터 외에도 또 뭐 약간 보수 성향의 뭐 MBS도 마찬가지고요. 예. 열심히 응답을 하셔야 또 다른 유권자분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밴드가 이번 있기 때문에. 대선에 기간이 짧아가지고 저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열심히 하실 텐데 저희는 그냥 물량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하고는 여론조사 꽃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쉽지 네.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재명 대표 대 국민의힘 후보 이런 질문은 사실 우리가 그 전에 못 봤던 질문들이죠. 이상한 질문이죠. 뭔가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자, 그래서 새로운 기획들 좋아요. 네. 저는 그냥 물량으로 하겠습니다. 물량으로 다 폭탄 투하하겠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 like